점쟁이 한마디에 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를 맞았던 1997년 그 끔찍했던 INF 사태의 방아쇠가 고작 점쟁이의 현올림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재계 순위 14위, 직원 수만 수천 명이었던 거대 기업이 이사회 대신 점집을 찾아다니다가 무려 5조 원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미신이 어떻게 나라 경제를 통째로 나락으로 보냈는지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비싼 수업료를 치른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1974년입니다. 세무서에서 23년 동안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던 51세의 정태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던집니다. 사업 아이템도 없고 자본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때려치웠을까요? 우연히 찾아간 점집에서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공무원 할 팔자가 아니야. 흙을 만지면 대한민국 돈을 다 쓸어 담을 거야.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우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정태수는 달랐어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퇴직금을 털어서 망해가는 광산을 인수합니다. 몰리브덴이라는 희귀 금속을 캐는 광산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게 운 좋게도 대박이 터집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몰리브덴 값이 치솟았거든요. 점쟁이 말대로 정말 흙에서 돈이 나온 겁니다. 자신감이 붙은 정태수는 이제 진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1978년에 강남 대치동에 424세대짜리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게 바로 지금도 강남 부동산 상징인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마 아파트가 처음부터 대박 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1978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졌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어요. 분양이 안 돼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죠.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파는 사람이 없으니 현금이 돌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명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부가 강북 억제 정책을 펴면서 강남 개발에 엄청난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강북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하고 강남으로 사람들을 모아놓는 정책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4,0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가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미분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이 현금 보따리 들고 모델하우스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분양받으려고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불과 20일 만에 완판됐죠. 당시 돈으로 2천억 원이 정태수 금고로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때 정태수는 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사업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운과 배짱 그리고 정부 정책의 빈틈만 노리면 돈은 복사가 되는구나. 이 잘못된 확신이 훗날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꾀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한보철강이라는 괴물 말이에요. 여기서 정태수의 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음마 아파트 상가 건물 구석방을 본사로 쓰면서 재계 14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강남 한복판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이에요. 왜 번듯한 사옥을 안 지었냐고요? 점쟁이가 거기 떠나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수천 명의 엘리트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 본사 위치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하는 꼭두각시였던 거예요. 임원들이 아무리 회장님 이제 사옥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건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점쟁이 말이 곧 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쟁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쇳가루를 만져야 세계 최고가 된다. 정태수는 이 말 한마디에 철강 사업에 뛰어듭니다. 아파트 짓던 회사가 갑자기 용광로를 돌리겠다는 거였어요. 철강 산업이 어떤 분야인지 아세요? 포스코 같은 구형 기업도 수십 년 걸려 기술을 쌓아요. 설비 하나 잘못 만들면 수천억 원이 날아가고 쇳물 온도 1도 차이에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밀 산업이에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죠. 문제는 이 미친 짓에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한보철강이 당진제초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이 총 5조 7천억 원이에요. 5조 7천억 원이 얼마냐면요. 5만 원권 1억 장을 쌓아 올린 높이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충격적인 건 자기 자본 비율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보통 대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는 자기 돈 30%, 빌린 돈 70% 정도를 섞어요. 그런데 한보철강은 달랐습니다. 땅 살 돈도 빌리고 기계 살 돈도 빌리고 심지어 이자를 갚을 돈까지 빌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0만 원 빌려서 이자 10만 원 낼 때가 되면 은행 가서 이자 내게 10만 원만 더 빌려줘 하는 꼴이었죠. 상식적인 은행이라면 절대 안 해주는 건데요. 당시
제1은행, 조흥은행, 산업은행 같은 네로라 하는 시중은행들이 경쟁하듯 돈을 찔러 넣어줬습니다. 대출 심사? 그런 거 없었어요. 은행장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위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에요. 어이 김상무? 한복원 잘 좀 봐줘. 청와대 쪽 관심사야. 은행 대출 심사역들은 반대했습니다. 이 회사 재무제표가 엉망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전화 한 통이 오면 불가능한 대출이 가능해졌죠. 정태수는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술 개발 대신 로비 개발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유명한 사과 상자와 007 가방이 이때 등장합니다. 정태수는 나중에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물쇠가 달린 가방에 돈을 넣어 전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맞춰서 줬고 받은 사람은 열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방 하나에 현금 수억 원씩 담아서 정치인들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사과 상자에 돈다발을 채워 넣어 보낸 적도 있었어요. 이 돈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뿌려졌고 그 정점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있었습니다. 소통령이라 불리던 대통령 아들이 뒤를 봐주는데 어느 은행장이 대출을 거부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다들 알겠습니다 하고 말죠. 한보는 기업이 아니라 권력과 금융이 결탁한 빨대였죠. 그 빨대는 국민들의 예금을 족족 빨아들여서 당진 앞바다 갯벌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에 저축한 국민들은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점쟁이 말만 믿는 한 남자의 도박판에 올인다 하고 있었어요. 당진제철소 공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처음 예상한 공사비가 2조 원대였는데요. 짓다 보니 3조, 4조, 5조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정태수가 자랑하던 코렉스 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존 용광로보다 비용이 싸고 공해 물질도 적게 나온다는 신기술이었습니다. 이론상 완벽했죠. 문제는 이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규모로 성공한 적 없는 검증 안 된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정태수는 은행장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어요. 이것만 완공되면 쇳물 원가가 포철보다 쌉니다. 게임 끝입니다. 은행장들은 철강 기술을 몰랐어요. 화려한 조감도와 배짱만 보고 돈을 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설비는 툭하면 고장나고 쇳물은 제대로 안 나오고 설계 변경만 수십 번 하면서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회장님, 자재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정태수는 야, 이 XX야, 은행 가서 돈 더 가져와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경영전략회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임원들을 음마상가 좁은 회의실에 몰아넣고 몇 시간씩 설교를 늘어놓는 게 전부였죠.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한보를 믿고 자재를 납품하고 공사를 해준 하청업체 사장님들이었습니다. 한보는 현금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어음을 끊어줬죠. 이 종이 3개월 뒤에 은행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줄게. 하청업체들은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전 재산을 털어 공사를 했어요. 당진제철소 현장에는 1만 명이 넘는 근로자와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개미떼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1996년 말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한보가 곧 터진다더라. 제1은행이 더 이상 돈 안 준다더라. 사채 시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보 어음의 할인율이 치솟고 아무도 한보 어음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지점장들도 불안에 떨며 본점에 보고했죠. 더 이상 지원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지만 정태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만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각하 아드님이 내 뒤에 있어. 은행놈들이 감히 내 돈줄을 끊어? 대마불사, 덩치가 크면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정태수는 정부가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간과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뇌물 장부가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는 걸요. 1997년 2월 23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채권단이 마침내 한보철강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해요. 즉 최종 부도 처리였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한보철강이 막아야 할 어음이 수백억 원이었는데요. 금고는 텅 비어 있었죠. 부도 당시 한보철강의 부채 비율이 1900%였어요. 내 돈 100원 있으면 빚이 1900원이란 뜻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빚더미였던 거죠. 부도 소식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제1은행, 조흥은행 주가는 휴지조각이 됐어요. 당진제철소 앞에는 밀린 공사비를 받으려는 하청업체 사장님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보 어음 하나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던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어요. 연쇄 부도로 문 닫은 중소기업만 수천 곳이었고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한보라는 거인이 쓰러지면서 발생한 충격파는 옆에 있던 다른 빚쟁이 재벌들을 건드렸어요. 산미그룹, 진로그룹, 그리고 기아자동차까지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판단했죠.
한국 기업들은 장부 조작이 일상이고 한국 은행들은 정치적 압력으로 대출해주는 썩은 시스템이다.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해 11월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며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보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댐 전체가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태의 주범 정태수 회장은 청문회장에 불려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전설적인 말을 남깁니다. 자금은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뭘 압니까? 자신의 직원들을 머슴이라 부르며 책임을 전가했어요.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저런 수준 낮은 오너가 이끄는 기업에 나라의 운명을 맡겼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5조 원을 삼킨 당진제철소는 결국 2004년에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해서 지금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됐어요. 현대가의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되면서 멈췄던 용광로가 다시 돌기 시작했죠. 다행히 공장은 살아남아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깔린 철근 하나하나에는 IMF 때 눈물 흘린 국민들의 고통이 서려 있어요.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정태수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2007년에 또 사건을 터뜨려요.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 원을 횡령해서 해외로 도피합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떠돌다가 에콰도르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재계 14위 회장이었던 그는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 살았습니다. 2018년 12월 그는 이영만리 타국병원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뒀어요. 향년 95세. 쌓이는 만성 신부전증과 심정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1년 뒤 넷째 아들이 체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장례식도 화려한 조문 행렬도 없었습니다. 그는 현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어요. 점쟁이가 흙을 만지면 돈을 번다고 했었죠? 결국 그는 땡전 한 푼 못 가져간 채 이국 땅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이터 대신 미신을, 시스템 대신 뇌물을 믿었던 자의 비참한 결말이었어요. 이게 28년 전 이야기라고 남의 일 같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 주식 사면 10배 간다. 이 코인 안 사면 바보다라는 말에 재무제표 한 줄 안 읽고 전 재산 태우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제철소 지으면 대박 난다는 말에 5조 원 태운 정태수와 뭐가 다릅니까? 유튜브 댓글, 카톡방 찌라시에 평생 모은 돈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는 건 탐욕에 눈 멀어 숫자를 보지 않는 인간이죠. 한보가 남긴 5조 원의 빚. 그건 우리가 치른 수업료였습니다. 너무나 비싼 업료를 내고도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제2의 한보, 제2의 IMF는 언제든 우리 지갑을 털러 올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점쟁이의 말입니까? 아니면 데이터의 증명입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